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합니다. 우선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된 주부입니다. 꽃다운 20대 때 남편을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아왔죠.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몇 달 전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액정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 밤에 웬 스팸 전화야. 나 이거 참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여보, 액정에 버젓이 이름이 뜬 거면 당신이 저장한 번호 아니야? 당신은 스팸 번호도 저장해놔? 하도 전화하길래 저장해놨지. 저는 그런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남편 몰래 김미영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찾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왔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난 걸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이들의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보, 모처럼 놀러 가는 건데 당신 혼자 일하게 돼서 어떡해.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출장을 잘 보내?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편 잡겠어. 이번에 일본에 간다고 했지? 그러게 말이야.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나도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당신 이번에 처제들이랑 가기로 한 곳이 풀빌라라고 했지? 나 대신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이번에 출장 가면 언제쯤 와? 내일 모레나 돼서 올 거야. 나 먼저 집에 돌아와 있겠네.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그날은 아이들과 친정 동생들과 함께 강원도 풀빌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놀다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 영업팀에 있던 남편은 갑자기 일본 출장이 잡혀서 할 수 없이 저와 애들만 출발했죠. 그렇게 남편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제 남편이 웬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면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수영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혼자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강원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당신은 출장 잘 다녀왔어? 피곤해 보이네. 말도 마. 얼마나 바빴는지 어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맥주 한 잔도 못 마시고 골아 떨어졌다니까. 그래? 제주도 날씨는 어땠어? 비는 안 왔어? 날씨는 좋아.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나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갔잖아. 그래. 그럼 이 사진은 뭔데?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하고 이 여자 만난 거였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뭐든 다 할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 넘겨줄게. 그리고 또다시 바람 피우는 날엔 재산 전부를 포기할게. 각서도 쓸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서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꾹꾹 누르며 살았는데 역시
한 번도 바람을 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지분 절반은 당신이 이미 준 거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한 거 기억나지? 여기 각서도 썼잖아. 우리 재산 분할은 없는 거야. 참네,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지분 절반 넘겨준 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당신 큰애한테 1억이나 보냈더라. 하, 진짜 뻔뻔하다. 재산 빼돌린 거 아니야?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돼야지. 그건 큰애 집 구하라고 보태준 거잖아. 기억 안 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뻔뻔하네요. 네, 재산 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결혼 20년 차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10년 전쯤에 남편한테 각서를 받아냈거든요.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각서 많이 작성하시는데요. 그 각서 내용은 보통 이혼 이후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조건부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어서요. 이후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 그 각서는 효력은 없습니다. 아, 그럼 저는 전 재산을 포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단지 앞으로 이혼을 하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이제 이전을 해준 부분은 유효한 이전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이 되는데요. 부부지간에는 이제 6억 원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준 아파트 절반 지분은요? 그건 재산 분할 대상 맞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명확한 판결이 나온 것이 없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부정행위로 지분을 먼저 준 거니까 이건 위자료에 포함이 되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해 부정행위로 받은 부동산도 일단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 부인의 기여도를 평소보다 좀 더 높게 산정하여 6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빼돌렸어요. 큰애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큰애 집 해주려고 보낸 거라니까. 변호사님, 그건 빼돌린 거 아니죠? 사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렇게 재산을 인출하거나 특히 이제 뭐 자녀들한테 이전을 해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정답은 만약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양쪽의 이제 은행 거래 내역 3년치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돈이 자녀에게 이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자녀 같은 경우 이제 관련 자녀에게 준 돈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법원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거액의 돈을 성인 자녀에게 이전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사실 이렇게 소송을 전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고자 자금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금이 부부 공동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본 재판을 진행해서 이렇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서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건데요. 가압류도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 또 상대방의 재산 등을 자세하게 적어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내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들한테 넘겨버렸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가압류 전에 아내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들한테 넘겨버렸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아들한테 넘긴 지분을 다시 되찾아와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사해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어떤 처분행위에 대해서 되돌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잘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두 분이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극장,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현한 리얼극장으로 함께했습니다.